2월 26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참 한 주가 정신없이 갑니다. 일부 어떤 분들이요, 저보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니 없니를 언급해라 그러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결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치에 대해서 할 말 안 한 말 솔직하게 누구든 다 했습니다. 제가 말을 끓이거나 이러질 않았죠.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해오는 과정에서 숱한 제 말들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연히 저처럼 살아왔더라면 한 번쯤은 국회를 가보려고 공천 신청을 하거나 기웃기웃 할 거고, 또 하라는 권유도 일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근처에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비판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공천 면접을 보거나 그 앞에 앉아서 굴욕적인 모습을 노출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떠들더니만 저 친구도 역시 정치하려고 그런 거구나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전들 큰데 가서 뜻도 좀 펼치고요. 맨날 아스팔트 보수 소리 듣기도 싫습니다. 저는 원래 아스팔트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장외 보수가 됐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길바닥에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남들처럼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생색내면서 다들 굽신거리는 그런 일들에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요. 저한테 너무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솔직히 보수 진영에 제가 개인적으로 빚진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무슨 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득권만 있지 나머지 뭔 보수가 있습니까? 다 모아봤자 한 줌의 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공개적으로 저한테 이런 발언해라 저런 발언해라 하는 결례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왕이 중국의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에 대한 이 평화적 대화도 중요하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즉 육자회담의 재개와 이 평화협정 체결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자, 왕이가요, 미국의 심장부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드가 중국의 국익을 위협한다.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를 달성 못한다. 자, 워딩으로 한번 보십시오.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를 달성 못한다는 것은 평화협정이 되어야만이 비핵화가 된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비핵화 회담과 평화협정 회담을, 평화협정을 비핵화 회담을 시작한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체결이 되고 나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다. 이런 중국의 전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략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북한이 뭘 하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핵실험을 4번이나 하고 미사일을 6번, 7번을 쏴야 됩니까? 저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자신들과 회담에 나서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이 전쟁의 대상자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 사령관의 지위로서의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위도 격화되고, 두 번째로는
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왜 미군이 남은 한반도의 절반에 주둔하느냐? 미군 철수해라. 자, 그 단계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은 당연히 수교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사실상 이 중국의 바로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남한을 사실상 미국이 빠지게 하면서 고립시키고 중국의 거대한 영향권 안에서 점차적으로 적화시켜간다. 이것이요, 북한과 중국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곧 무너지고 중국이 한국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북한을 흡수 통일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중국과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최전방 중국 견제 기지로서의 한국의 가치가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미주의자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중국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뉴스 브리핑 해설도 해왔습니다. 근데요, 미국이 가끔 가다가 정권에 따라 이상한 행동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클린턴 때요. 80년대. 클린턴 임기가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전쟁 위기까지 가서 뭐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이 말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리지 않았으면 전쟁이 났을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사재기가 들어가고 난리가 났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지 W. 부시가 2001년에 취임하기 전에 2000년 말경에 클린턴이요, 울브라이트 당시 국무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자기 퇴임 직전에 북한과의 거대한 평화적 진행을, 평화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북미 간에요. 한국은 그때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었죠. 그런데 울브라이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죠. 공화당에서도 당시에 반대가 심했고 새로 들었을 정권에서도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자, 지금 오바마나 존 케리, 이 두 사람은요, 11월 중순쯤에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 솔직히 이 두 사람은 뭐 거의 식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쿠바 해결하고 이란 해결해서 이제 다음에는 북한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방치하면서 그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막판에 세게 한번 핵과 미사일로 협박을 한 다음에 그 협박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쏘으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협박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협박을 한 다음에 중국을 내세워서 지금 회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에서 지금 북한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둘이 일치하니까요. 자, 한편으로는 때리고 한편으로는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는데 그 악수하는 손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육자회담의 주무 당사자국이에요. 반장입니다. 이 반장이요, 미국 불러다가 자, 너가 북한 제재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줄 거니까 북한을 그래도 언제까지 제재만 할 거냐?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당근으로 너네들은 육자회담 비핵화를 협상을 재개하는데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도 재개하자.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비핵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즉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가 안 된다고 하고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중국이 지금에야말로 완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의 이 진짜 중국 사람들이라고 원래 때놈들 속이 컴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는 북한이 넘게 하고 중국 사람이 지금 돈을 벌려고 합니다. 뭐냐? 중국은요, 철저하게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도를 흐트려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설설설설 꼬드겨가지고 한국을 꼬드겨서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한국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좀 멀어졌어요. 신뢰도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 되니까 한국이 북한의 지금 도발이나 또 핵,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한국이 다시 미국으로, 일본으로 좀 회귀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드 배치가 등장하니까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서 한국의 온갖 협박과 내정 간섭을 일삼으면서 미국 가가지고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뭐 별 크게 말 안 하고요.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서는 뭐 우리도 그건 참을 수 없다는 이런 우회적인 말만 하고는 미국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평화협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북한에 제재하려면 육자회담 재개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지 제재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탁 들고 놓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을 달래가지고 자기들 위주로 끌고 올 때는 북한은 뭐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반대할 리도 없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해결하자 하면서 마치 저들이 북한에다가 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미끼를 던져오다가 이제 북한이 거의 막가자는 식으로 툭 치고 놓으니까 북한을 말리거나 뭐라 하기는커녕 한국 보고 사드 배치하지 마라 뭐라고 하면서 조져대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쏙 날아가서 한국 빼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부분의 논의를 해야 육자회담에 북을 참가시켜서 비핵화를 하겠다. 즉 북한은 언제까지 조지기만 할 거냐. 너네들로 그러면 남을 게 뭐 있겠냐. 북한을 달래서 비핵화로 끌어들이는데 그 전제 조건은 평화회담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미국이요 예전처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비핵화를 갖다가 하기 전에는 평화회담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중국을 체면을 채워준다면서 평화협정 추진을 갖다가 뭐 고려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뭔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에 평화협정 문제를 북미 간에 직접 논의할 뻔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케리 국무장관은 23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비핵화가 우선이고 평화협정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핵이 없는 다음에 이야기할 걸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존 케리와 왕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재에도 진전이 있었지만은 제재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재에 진전이 있었던 부분보다는 중국이 중재를 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육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같이 시작한다라는 진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뭐 학자들은 중국의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에 대한 립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다는가 하면 오늘 제가요 미국 측에 중요한 어떤 정보 전문가들이나 또 미국 측의 싱크탱크 관계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오바마하고 미국 국방부하고는 서로 간에 생각이 많이 다르다. 또 존 케리도 미국 국방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다. 결국 미국의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미국의 지금 행정부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핀트는 뭔가 하면 결국은 미국의 임기가 임박한 오바마나 존 케리가 자기가 있을 때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한번 이 이란이나 쿠바처럼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는 부분에 솔깃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미국은 우리한테 모든 부분들을 다 상의하고
우리를 배제한 채 북한과 미국 간에 별도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을 리가 없다. 이번에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결국 중국이 제재에 가담하고 난 다음에는 사드 배치 논의는 실제로 진행될 거다. 실제로 이번에 이 중미 간의 이 외교 장관 회담이 있기 직전에 한국에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실제로 사드 배치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할 뿐 안 했습니까? 근데 미국이 중국하고의 회담을 앞두고 슬쩍슬쩍 미루더니만 지금은 뭐라는가 하면 일주일 내에 내주에 실무단 첫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 요즘 뭐 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미국 상원 청문회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인데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어제 시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양국이 사드 배치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사드 배치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합의한 거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말장난을 하고 나왔습니다. 해리 사령관은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건 아니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해리스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반대에 관계없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자, 해리스 사령관은 다만 내견으로는 중국이 한미가 동맹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특히 사드는 중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은 좀 이거 이상합니다. 자, 이 미국이 과연 지금 중국의 왕이하고 만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어디에 배치할지 이제 결정을 하는 실무회담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원래 돼 있는데 약정 체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러면서 어느 장소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효용성이 달라지는 만큼 최적의 배치 장소를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는 최적의 장소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안 그러면 사드 배치를요 그냥 유엔의 그 대북 제재와 중국의 참여 이런 부분을 위한 카드로 쓰면서 나아가서 난사궁도 저 남진아해에 있는 중국의 각종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어떤 레이더 기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용으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미국이 물밑에서 육자회담 재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려고 공작을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저도 미국에는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요. 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바마나 존 케리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요.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대처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나 종북들은 뭐라 그럽니까?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에 놀아나는 것이다. 전쟁 장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의 요구들을 슬그머니 중국이 전달하는 척 하면서 미국이 그걸 수용할 수 있다는 척 하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시간을 쓸 거는 이런 부분이 미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빨리 배치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럼 한국의 안보 때문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이나 대중국 전략이나 미국의 대통령의 업적이 필요하다면 사드 배치는 미국이 갖고 노는 패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서요. 결국은 미국의 제재, 그 다음에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카드를 내밀면 대화, 그러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도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한국 정부가요, 한국의 외교 안보 라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강하게 불쾌감을 토로해야 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목적에 따라서 사드 배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 목적인데 그것이 맞는지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세게 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끌려다니서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우리가 무슨 월남입니까? 옛날에 월명하고 미국하고 파리 가서 평화협정하고 월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미국의 결론 따라 끌려가다가 결국 공산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중국 놈하고 북한 놈들 장난해. 우리가 미국이 우방이라고 하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하자고 그렇게 하다가 그간에 우리가 자기들 마음에 좀 안 들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제는 우리를 갖고 패감으로 씁니까? 저는 그것이 아닐 거라고 믿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굉장한 불쾌감, 그리고 사드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일정, 그리고 배치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측에 분명히 하자고 요구해야 됩니다.